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니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아이폰 8 플러스입니다. 리뷰 시작 전에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보자면, 화면은 5.5인치에 2208 곱하기 1242의 해상도를 가진 LCD 레티나 디스플레이, 칩셋은 A11 바이오닉 칩셋, 3GB 램을 가지고 있고, 무게는 202g, 배터리는 2691mAh가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 가능하고 IP67 등급의 방수 방진도 지원을 합니다. 해당 제품은 배터리 성능 77%이고 20만원을 지불하고 구매해 왔습니다. 보통 2에서 30만원의 가격대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종이 출시된 지는 이제 4년이 된 제품인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라는 게 상당히 가격 방어가 잘 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용을 하기에도 나쁘진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굳이 이 가격을 지불을 하고 사용할 기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지문인식을 가진 대화면의 아이폰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기기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자면 항상 보던 익숙한 아이폰입니다. 전면에는 5.5인치의 2208 곱하기 1242의 해상도를 가진 LCD 패널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있고, 위쪽에 수화부와 센서, 그리고 전면 카메라, 밑에는 지문 인식을 함께 경험하는 홈 버튼, 좌측에는 음소거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 우측에는 전원키와 유심 카드 트레이, 상단에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단에는 스피커, 라이트닝 단자, 마이크까지,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와 2차 마이크, 그리고 LED 플래시, 애플 로고, 아이폰 로고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워낙 오래된 디자인이고, 이제는 다음 아이폰 시리즈에서 SE 시리즈에서조차 이 디자인을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된 디자인인데, 사실 저는 지금 봐도 아주 이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물론 카메라는 작은 아이폰의 그 하나는 괜찮은데, 아직도 이 가로로 두 개 있는 이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이거를 제외하고는 제 취향에는 아주 잘 맞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스마트폰이 이제는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5.5인치의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무게도 비슷한 화면 크기의 기기들과 비교를 하면 꽤나 무거운 편이라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겠네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괜찮습니다.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디스플레이였고, 지금 사용을 하기에도 나쁘지는 않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폰 특유의 색감과 밝고 깨끗하다는 느낌의 화면이고,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눈도 상당히 편합니다.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상단의 수화부와 하단의 스피커를 함께 쓰는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스피커를 많이들 칭찬을 했었는데, 제 기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음에서 조금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의 크기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리는 확실히 여전히 아주 좋은 소리를 들려주었는데, 고음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의 밸런스도 아주 좋았고, 전체적인 품질은 그냥 괜찮았다 정도이기 때문에 아쉽긴 해도 딱히 불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칩셋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능은 이게 4년 전의 기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3D 게임을 잘 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실사용에서는 어떠한 성능상의 문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점수상으로 확실히 많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크게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었고, 제가 리뷰를 위해 진행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원신, TFT 모바일 정도는 그냥 무리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오래 플레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렉이 살짝 걸리는 정도였고, 이 정도는 딱히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으로는 램 성능입니다. 용량은 3GB로 요즘에는 보급형에서조차 보기 힘든 용량입니다. 확실히 단순히 수치로만 본다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폰을 리뷰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이지만, 아이폰은 램 용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이상만 된다면 칩셋 자체로 커버를 하는 건지 실사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웬만해서는 램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는 어렵기 때문이었죠. 이 기기도 마찬가지로 아쉽긴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램이었습니다. 어플을 켜고 끄고 켜고 끄고 멀티태스킹을 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그런 램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할 때 스로틀링이나 앱이 리프레시 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아주 무거운 작업을 바라는 분이 흔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웬만큼 무거운 작업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작업이나 무거운 게임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후면의 카메라는 1200만화소의 OIS를 지원하는 f1.8의 광각 카메라, 그리고 1200만화소의 f2.8의 망원 카메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카메라였습니다. 밝기나 디테일, 선명도 모두 최신 기종들과 바로 옆에서 비교하지 않는 이상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고, 지금 시점에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인물 모드 역시 테두리 부분을 상당히 잘 따주었고, 아쉬운 점이라면 야간 모드가 따로 없어서 야간에는 만족스러운 사진을 뽑아내는 것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입니다. 2691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단순 용량 자체도 폰의 크기와 무게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데, 배터리 성능까지 더해져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배터리였습니다. 제 사용 패턴에서는 5시간 정도, 이 정도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야외에서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보조 배터리가 없이는 순간순간이 불안으로 가득 찰 정도입니다. 게다가 충전은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2시간보다도 더 걸려서 충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충전기는 아이패드에 들어가 있는 기본 충전기인 20W 충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속 충전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이거는 정말 매우 불만족이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경쟁력이 없습니다. 출시된 지 4년이 된 기기치고는 상당히 좋은 기기입니다. 실사용에서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만족스러우실 텐데, 출시 시기에 비해서 중국가가 너무 안 떨어지기도 했고, 이 가격이면 당장에 같은 아이폰에서 아이폰 XR을 구할 수도 있는 정도라서 이 기기보다는 그것을 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을 꼭 쓸 건데 이 지문인식이 필요하다면 아이폰 SE 2세대로 가시고, 지문인식은 필요 없다 하시면 방금 말했던 아이폰 XR로 가시고, 아이폰을 찾는 게 아니라면 갤럭시 S10 시리즈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구매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굳이 사신다면 메인폰, 세컨폰 할 것 없이 다 괜찮습니다. 단순히 이 기기만 본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도 문제없이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브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빠이!